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더운 여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도 옆에 계신 알렉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렉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해지셨어요? 제가 차분했나요? 혹시 뭐 피곤하진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건강합니다. 네,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이제 편안하게 나누다 보니까 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알렉스? 네, 맞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알렉스는 뭐 그래도 어디 좀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가요? 아픈 곳이 있으면 이제 소문 내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병을 자랑을 해서 빨리빨리 고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네. 근데 또 병을 또 자랑하는데 나는 이게 좋더라, 난 저게 좋더라 이런 것들을 또 다 수용하다 보면 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닥터 쇼핑이라 그러거든요. 닥터 쇼핑. 네.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 조금 다녀보고 저기 조금 다녀보고 계속 그러시는데 정말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한테 올인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네, 요즘 그러니까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보면 가정의학과가 있어요. 지금도 가정의학과를 요즘에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이죠, 가정의학과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뭐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로 가기 전에 기본적인 주치의로 가정의학과를 먼저 이렇게 방문하고 간단한 건 거기서 처방을 받고 왜냐하면 그쪽이 약을 좀 덜 독하게 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가정의학과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저희 집 바로 가까운 곳에 가정의학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도 막 다쳤을 때 응급처치도 하고 열났을 때 약도 처방받고 이렇긴 했었는데요. 점점 아플수록 잘 듣는다 이러는 곳일수록 약의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센 그런 처방하신다고 약사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감기를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보여주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이런 약을 먹이냐고. 그러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10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아빠가 약을 지어 오셨거든요. 근데 하얀 알약같이 생긴 굉장히 큰 알약이었어요. 목구멍에 넘기기도 힘든 굉장히 큰 알약이었거든요. 그걸 먹고 거의 한 7, 8시간을 주무셨나요? 정말 너무 어지럽고 머리가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해롱해롱. 그리고 나서 제 기억에 제가 장염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약 먹고 나서? 네. 그 약을 먹고 나서 굉장히 심한 설사를 했는데 감기약을 먹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항생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몸에 좋은 균까지 싹 죽여버려서 저항력이 없어졌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장염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고 그것 때문에 또 저희 아빠가 또 깜짝 놀라셔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 다 받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감기약을 먹을 때 느낌이 어렸을 때 아니라 5살 때까지는 감기약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때 느낌은 이걸 꼭 먹어야 되나 왜냐하면 너무 어지러웠거든요. 굉장히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지럽고 그리고 항상 잠이 오고 감기 걸리면 약을 먹으면 자야지 된다. 일단 푹 쉬어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러긴 하긴 했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제 화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하고 나서 느꼈던 것은 정말 못 먹을 약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우리 같이 이제 이야기 청취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나무의자와 알렉스는 40대를 넘어가려고 넘었나? 알렉스 막 주먹으로 막 젖힙니다. 네. 그런 나이인데요. 보니까 또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 막 감기 많이 앓고 또 잘 체하고 저 어렸을 때도 잘 체하고 뭐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그렇게 병에 대해서 크게 힘들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어깨도 많이 뭉치고 그렇죠. 많이 아프고 요즘 제가 손끝에 이렇게 갈라지면서 물집도 잡히기도 하고 한포진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40이 넘어가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이런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올 거잖아요. 우리가 또 만들어진 이 육체가
또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이 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저희가 네. 기계 아무리 잘 만든 기계도 20년 쓰면 다 고장나서 버려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100년까지도 쓸 수 있고 120살 먹은 할머니도 봤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인생이 뭐 이제 뭐 100살, 뭐 120살까지 수명을 이야기하시는데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는 그렇죠. 게 좋잖아요.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네. 오래 산다는데 병실에 누워갖고 살아봤자 참 필요 정말 없고요. 그거는 재앙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쪽으로 하시는 게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기약 먹었더니 설사 나왔다.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장염 걸렸다고 똑같은 건데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때는 20, 30년 전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한의사이니까 저는 제 몸을 자연 치유 쪽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제 조카들 키울 때도 본인 진맥도 잡고 그러시나요? 당연하죠.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란 드라마에서 송혜교가 너무 놀라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기 맥박을 막 집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생각나네요. 양의에서 맥박 짚는 것은 그냥 펄스 몇 번 뛰나 심장이 얼마나 긴장을 해서 뛰나 이 정도 수준이고요. 네. 한의에서 제대로 맥을 잡으려면 굉장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네. 오늘 건강 상태 좋으셨어요? 저는 뭐 항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스처럼 항상 건강합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비결,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말씀드린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 환자분이 한 분 있으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젊은 친구가 자기 위에 올라가서 밟는데요. 마사지 할 때 자기가 너무 많이 뭉쳐가지고 너무 많이 뭉쳐서 마사지 할 때 이렇게 등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 마사지 하는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튼튼하십니다. 라고 자랑을 했다는 거라. 그래서 자기 몸이 건강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나이가 60이 가까우신 분이 30대 젊은이가 올라가가지고 밟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픔을 못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픔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당신은 지금 굉장히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당신 몸이 좋아진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치료를 받고 몸이 건강해지면 몸에 통증이 옵니다. 그럼 그 몸의 통증에 민감해질수록 사람들은 호들갑스럽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자기 통증에 자기 몸에 민감할수록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아픈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너무 호들갑스러워, 너무 사삭돼, 뭐 이렇고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기 몸에 민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아프면 쉬시면 됩니다. 병원 가시는 것보다 쉬시고요. 좋은 거 드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시는 게. 마음이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몸을 꼭 혹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열심히 혹사를 하십니다. 그게 자기 삶의 존재 이유인 것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당연히 청소기가 있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뭐 이제 쓸고 닦으시고 밥하시고 빨래하시고 이러는 것을 늘상 이렇게 봐왔었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자녀들도 많이 컸고 이러신데도 굳이 그러니까 제가 또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친정 엄마 댁에 가면 한다거나 하셔도 놔두라고 이러시고 본인이 다 하시고 청소기를 한 번씩 이렇게 밀어도 아유 이러면서 막 물걸레를 막 닦으시고 막 일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잠시만 앉아 계셔도 좋겠는데 오히려 앉아 계시지 않고 몸을 계속 움직이셔서 저 같으면은 그냥 뭐 하루에 한 번 청소기 돌리고 밥도 이제 먹은 다음에 다 모아놓고 커피까지 다 마시고 편하게 맨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왜 저렇게 하시지?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생활이 그러신지. 제가 예전에 이사 가기 전에 세탁기가 없어서 진짜 그때는 용용하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세탁기 없이 살아보자. 물 낭비도 좀 덜하고 이렇게 좀 자연보호 차원에서 세탁기 없이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진짜 세탁기 없이 손빨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명? 혼자 거? 혼자 거. 혼자 거는 괜찮지. 아니요. 청바지 하나 빠른데. 겨울철? 겨울철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바종을 하나를 빠는데 그리고 옷 3개를 빨았던 것 같아요. 3개를 빨고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알아 누웠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인터넷에 주문했어요. 안 건강하시다. 아니요. 알렉스 안 건강해. 아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했던 게 그겁니다. 옛날 엄마들이 정말. 이렇게 손빨래를 열심히 하시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시는데 내과에서 그것도 일찍 죽는 이유를 알았다 내가. 아. 요즘 여자들이 수명이 길어진 이유를 내가 알았다. 밥통이 밥해줘. 군부도 안 떼고. 그렇죠. 보일러가 불 때죠. 그리고 세탁기가 빨래해줘. 널기만 하면 돼. 청소기가 청소해줘. 와, 이거 옛날 엄마들 정말 고생했구나. 이게 그렇죠.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정말 제발 부탁인데 뭐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몸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못 보시는 게 아니라 쉬면 불안하신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하세요.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끊임없이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밤 12시까지 일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투덜대시거든요. 하지 마시지. 왜 투덜대. 그래서 물어봐요. 엄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먹을 것 준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별로 먹지도 않아 엄마. 그러면은 냉장고가 3대가 있는데요. 꽉꽉 찼어요. 우리도 지금 김치 냉장고가 넘치고 가득가득 넣어서 엄마 저 속에 구석지에 들어가 있는 저것은 뭘까요? 몰라. 우리도 뭐 찾으려면 꼭 여쭤봐야 돼요. 친정 엄마 이거 뭐 어딨어? 찾아 내가 뭐라든지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음식을 좀 하려면 우리 어머니는 다 파도 다 다지고 사이즈별로 다져갖고 다 넣어놓으시거든요. 이제 파는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를 다 물어봐야 되고 고춧가루도 다 밀봉하셔가지고 다 넣어놓으셔가지고 다 찾아야 되고. 그러게요. 저는 재미있으신가 싶기도 해. 그게 재밌나? 저는 그때그때 사다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진짜 물만 넣어놓을 수 있는 냉장고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친정 엄마가 제 나이 되셨겠죠? 저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정말 다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음식이 딱 나오고 뭐 빨래도 다 빨아져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는 거는 그냥 엄마는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엄마인데 지금 나는 아직도 우리 엄마의 손길을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 되면 다 합니다. 지금 엄마니까 못하는 거고요. 아, 그럴까요? 옛날 우리 엄마도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3D 프린터가 음식을 다 한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맞아요. 음식 식재료들을 가지고 3D 프린터 그런 기계가 음식을 다 조리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나중에 나 할머니 돼도 그냥 컴퓨터가 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혼자 살고 둘이 살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 사 먹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예전에는 엄마들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할머니가 근데 있어서 살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삶에서 그렇게 편하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를 보면 정말 고단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누리는 부분보다는 일을 하시는 쪽이 더. 몸을 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꾸 쉬지 않고 혹사시키시면서 그걸로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닌가. 친정어머니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지금 손끝이 이제 관절이 이제 붓기 시작하시고. 관절염도 사실은 그것도 면역력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러면은 면역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면역력을 사람에 그러니까 따라 지금 연세가 60, 70대 되신 분 어르신들에 대한 면역력이라든가 질병 중에 이렇게 뒤꿈치가 너무 아프시대요. 족저근막염이라고. 오히려 운동도 많이 하시고 당뇨도 있으셔서 운동도 하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오히려 걸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발바닥이. 인대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염증이 생기면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많이 걸으시거나 그럼 상처가 계속 덧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쉬셔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주시는 방법. 그러려면은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진짜 쉬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대가 늘어났을 때 접질렀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도 깁스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안 쓰려고. 캐스트를 하는 이유가 못 쓰게 하려고,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손 다쳤을 때하고 발 다쳤을 때하고 치료 시간이 한 4배 정도 더 들거든요. 어디가 더 많이 발이. 들죠? 발이. 예,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몸의 체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체중이 몰리고 중력이 몰리는 부분이라서 손은 그냥 이렇게 딱 매달아 놓으면 아무 괜찮아요. 그래서 한 달이면 끝날 게 발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재발도 다시 되고. 앞꿈치로 걷는 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 뒤꿈치를 못 디디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하시겠죠. 그런데 한쪽만 그러시다 보면 또 이렇게 측만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게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많이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앉으셔서 좀 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스트레칭 좀 많이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중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 드시면 돼요. 건강하게 잘 드시면 되고 제일 안 좋은 건 저는 당뇨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고기를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하얀살 고기 얘기 들었어요. 붉은색 고기도 드셔도 돼요. 단지 지방을 좀 빼고 지방이 아예 없는 걸 드시는 게 좋고 저는 환자 치료를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당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슐린이 부족해서 췌장의 문제로 생각해서 당뇨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겠어. 2형 당뇨는 원인을 모르겠어 가거든요. 그러면은 인슐린 쪽은 원인을 아는 거니까 1형 당뇨겠네요. 네, 2형 당뇨는 대부분 간 문제입니다. 인정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간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간 치료를 해야죠. 간은 그래도 제일 좀 바보 같은 장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쉬고 한의에서는 장군기관이라 그러거든요. 장군? 네, 장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장군 같은 역할을 한다. 장군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받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군이 끝나면 모든 게 다 항복이잖아요. 그렇죠. 장군이 화나면 안 돼요. 장군이 화나면 쿠데타예요, 그거.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화가 나면 이 간이 상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장군지관이라 그러는데 장군이 하는 역할이 외부와의 면역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줘야 내 몸을 치지 않고 외부와 싸우게 되는 거죠. 장군이 기분 나쁘면 내 몸을 치고 들어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 문제, 자기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시고요. 저는 방법을 알지만 비밀을 알지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쉬시고 그리고 조금 자기 몸에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몸이 아프다 아야야 하시면서도 계속 아야야야 이러세요. 그런데도 계속 움직이세요. 예, 그러면서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죽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꼭 해야 된다 생각해서 계속 몸을 움직이시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이신 것 같아요. 마음을 조금 놓으시면 돼요. 내가 없어도 돼. 지구는 잘 돌아가. 내가 없어도.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아빠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때 중국 갔다 왔을 때 아버님 잠깐 뵀잖아요. 너무 정정하세요. 키도 크시고 정말 어머님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 너무 멋있으셔서. 엄마는 좀 피곤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빠는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본인이 자가 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막내가 집에 전화를 해서 아빠 뭐 하세요? 그러면 오늘 좀 물리치료 좀 받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 가셔서? 어디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전담 그래서 주치의가 계신가요? 동생은 한의원 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앉으셔가지고 자가 마사지 본인을 셀프 마사지를 물리치료를 아프신 부분 다리가 아프시다. 그 표현을 나 물리치료를 좀 받았어. 그래서 오늘은 좀 물리치료 좀 받았고 피곤해서 조금 몇 시간 좀 잠을 좀 잤고 운동 갔다 왔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등산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 다른 거 좀 하세요. 그래도 등산이 최고다.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걷고 땀 흘리고 그리고 조금 몸 피곤하시면 사우나 가셔서 뭐 하루 종일 계시다 올 때도 있고요. 전화 안 받아 그러면 사우나 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사우나 부인이라고도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알아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 엄마는 너희 아버지 너무 지겹다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어머니는 그렇게 관리 안 하시나 보죠? 예, 엄마는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타입이고요. 저희 어머니랑 뭐 같으시군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 왜? 자식이 할 일이 없어. 아빠가 건강하시는 게 만약에 아빠가 자기 몸 관리하지 않아서 보셨잖아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으신 분인데 누워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가슴 아프죠. 그거 들었다 놨다 하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자기 몸 관리하시는 게 정말 최고로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너무 이기적인 제가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그럼요. 오래오래 사시는데 안 아팠으면 좋겠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으니까 일하지 마세요. 진짜 일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그럼 누가 먹고 사냐 이러거든요. 그럼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돼요, 엄마. 식당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저희 아빠는 밖에 나가서 드시는 것도 뭐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 집밥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엄마는 밖에 나가시면 다 맛이 없대. 그게 문제예요. 나는 뭘 먹어도 맛있던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엄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혹사하시면서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엄마가 아픈 게 더 안 좋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건강도 물론 중요한 건데, 우리보다 먼저 사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바라보면서 우리들한테 해주시는 그 마음은 다 이해하지만 부모님들 건강하신 것이 어머님과 아버님 본인들을 위한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본인의 건강을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또 자식들이 부모님께 무조건 또 하지 말라고 말하면 또 싫어하시기도 하세요. 또 부모님께는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 저도 상당히 인색한 부분인데 엄마나 아빠나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이런 노고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꼭 함으로 해서 우리 간이 화나지 않게 간을 좀 풀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또 주변에 우리 또 부모님들 건강 생각하셔서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의자에서 여러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